조국혁신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돌풍이 언제까지 될 거냐? 처음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양당이 다 보기 싫어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가려 했던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지금 투표장에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투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마땅히 민주당,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한테 표 주기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래 여기다 주자.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그 선거 때까지 이 바람이 계속 가서 정말 10석에서 뭐 12석, 15석까지 가능해요? 가능할 거로 봐요. 가능할 거로 보는 게 어쨌든 조국 대표죠. 지금 거기에 조국 대표가 스탠스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를 내지 않다 보니 지금 민주당과는 지역구는 연대가 됐던 거고 비례대표만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의 그 공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 그런 결정이 그런 봉합하는 데 도움을 준 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공천 문제로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데 조국이가 그 좋은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교차 투표의 명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을 살려줬군요. 조국혁신당이. 그런 면이 있죠. 봉합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두 개였습니다. 조국하고 누구 하면은 그 통합선대에 있던 거. 김부겸하고 저희가 이제 지역구 저희들은 비즈니스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그 후보들하고 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호남 쪽에 대고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 컷오프 당하거나 이제 경선에서 이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이런 후보들이 앞만 봐도 당신은 이번에 저게 컷오프가 안 될 수도 있고, 컷오프에 당할 수도 있고, 경선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니, 자기네들은 조국 그 신당이 등장하는 거고, 복구 결정하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저는 그때 생각에 호남에서 그 다음 후보로 나와도 안 될 것 같는데, 아니야. 호남에는 조국, 지금 혁신당이죠. 후보를 내면은, 그 후보로 나가면은, 전부 다 저기 무조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조국 혁신당이 차기 있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호남은 그쪽 바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왜 그렇냐라고 그 서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정적 그 여론이 이재명보다는 조국 쪽으로 더 가히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원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국보다도 이재명 쪽이 좀 더 크지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사법 리스크를 압박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는 원내에 들어가서 이게 방패만이라도 있는데 조국은 방패도 없이 그대로 지금 그쪽 말로 얻어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조국을 보고 있으면 짠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 동정심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이 여론이라는 거는 한번 탄력이 받으면은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거 보건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게 더 크게 지금 올라갔어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곤욕스러운 부분이죠. 특히 민주당은 이후 구도를 놓고 본다면은 호남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은 지역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진짜 조국 혁신당에서 지역구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혹시 하나 더 살을 붙이면 호남 분들이 보시기에 현 윤석열 정부와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전략적으로 누가 더 잘 싸우고 누가 더 겉으로 보기에도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재명일까 조국일까? 놓고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정부하고 더 잘 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사실 선거 이후의 문제이고 거기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아서. 왜냐면 잘 조국 혁신당에서 뭐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쵸 착수하자마자 국회 개원하자마자 대통령 민생 토론회 잡아가지고 그게 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호남 분들은 더 잘 싸울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저는 않냐? 이제 싸우는 것보다는 그 구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였다면 사실 애초에 구도는 뭐였냐면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체급을 키운 거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제일 컸잖아요. 구도가 이미 거기가 원초적 구도입니다. 조국 대 윤석열은 원초적 구도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조국 대표를 키우는 건 지금 파라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네. 지금 비상식의 고집불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 이미지를 키울수록 어떻게 되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 문제에서는 잠시만 예전에 내로남불로 보였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주도했던 검찰총장이었던 총장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실 큰 죄도 아닌데 과도하게 그때 그렇게 당했던 것 아냐? 라는 피해자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조국 전 장관은 사실은 예를 들어 2심까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심에서는 거의 다 유죄가 된 건데 사실상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더 막무가내야. 그러면 이분은 피해자라는 게 커지면서 동정의식도 생기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정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 물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이 잘 파악을 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 뭐 조기 탄핵 이런 식으로 구도를 1대1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더 받게 된 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국 대표는 2심까지 확정이 됐고 대법원만 남았고 만약에 파기환송심 가서 다시 대법원으로 한다면 시간이 좀 있지만 만약 2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피선고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대선 유죄가 안 될 텐데 안 될 가능성도 현재로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유권자들은 거기까지 뭐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거든요. 어차피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심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비교해놓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밀리는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조국 대표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요 심리가 이제 호남에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 특히 이제 호남 유권자분들이 더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굉장히 그 합리적 투표 행위를 하지만 그 외에 또 이렇게 권력을 진 쪽보다는 권력을 쥐지 않은 쪽에 대한 조금 더 동정적인 그런 마음도 좀 감정적인 마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사태 터졌을 때는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거기가 예. 갑이었고 검찰총장이 그렇죠. 맨날 당하니까 을이었고 그래서 윤 총장이 좀 불쌍하다, 짠하다. 그래서 그쪽에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이제 뒤바뀌니까 그렇겠죠. 권력을 쥔 윤 대통령보다는 매일매일 법정에 끌려다녔던 모습을 봤던 이 조국 쪽에 조금 더 이 감정적인 동정심이 간다 이런 뜻이죠. 기울백만 해도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죠. 아니 본인 부인은 300만 원짜리 백 받고 피해자라고 하면서 저는 뭐 물론 잘못이라고 보는데 표창장 위조하고 이게 뭐 이렇게 잘못이야? 이게 되는 거죠. 뭐 특히 이 감성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예. 국민들에서 놓고 보면 조국과 옛날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부대낄 때는 그 당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놓고 볼 때 법의 원칙에 의해서 검찰권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말이 옳았다.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적폐 청산 차원에서 이걸 하는 법 집행의 그 과정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 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가 않다. 이런 너무 가혹했다. 되겠죠. 예, 우리 송 소장님은 이성적 판단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 어떠냐를 떠나서 지금 힘을 가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 과거에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